미국의 프리랜서가 직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퇴직한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을 떠나서 어떤 비정규직인 형태, 특히 긱 이코노미라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찾는 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능 마켓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5가지 재능 마켓을 살펴보고 퇴직 또는 은퇴한 시니어를 위한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프리랜서 미국에서는 미국 노동자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신중년, 그러니까 50대, 60대를 말하죠. 경력 설계 안내서에 나타난 흥미로운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고용보다는 분야별 전문가가 등록된 플랫폼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플랫폼은요. 크몽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벌써 177만 건의 거래가 있었고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 마켓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크몽의 사례를 최근에 들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책이나 어떠한 내용을 올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학위 논문 해결사 이런 것들을 5천 원에 올리면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크몽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처음에 크몽 그 만드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온 아주 참신한 대학생들이었는데 그 시작은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템, 아주 작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는 분들을 매칭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년 정도 지난, 5년, 7년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고 또 그 속에 저도 글을 올려서 어떤 수익을 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크몽이 굉장히 성장하고 여전히 검증받은 그런 사이트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기업 고객을 위한 전문가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탤런트 뱅크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책에 의하면 400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업 고객,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매칭하는 영역인데 보시면 전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인사총무, 재무, 마케팅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헤드헌팅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것이 플랫폼 형태로 나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구조들을 보면 그 뒤에 거대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검증된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된 그러면서 비용 합리적인 그런 인력을 찾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딱 맞는 고수를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이러한 숨고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26만 명이 등록해 있다고 하고요. 보시면 레슨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탈링이라고 저도 최근에 들어봤는데요. 탈출 잉여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는 주로 강의를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13건이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번 주에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또 스터디셀러 인기 강의라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오는 글로벌 재능 공유 플랫폼도 만들어졌는데요. 리브릿지라고 해서 여기에는 해외 회원이 1000명 정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실적은 아직 검증받아야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 시대에 점차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또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전문 프리랜서들을 위한 이러한 주요 사이트를 봤는데요. 모두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디자인이라든지 IT 개발, 번역, 특히 디지털 노마드형 업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사이트들이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지는 그 기업이 얼마나 아까 보신 크몽처럼 작은 일부터 체계적으로 탄탄히 검증받으면서 혁신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맥킨지에서는 이러한 기획 이코노미에 대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의 경우에 노동시장을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일을 구하는 방식이
전에 직장과 연관되거나 아니면은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한계를 보일 거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구하는 방식이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떠한 저 SNS 활동이라든지 디지털 활동을 통해서 연계되는 것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퇴 후 퇴직자라든지 새로운 잡을 찾을 때 이러한 긱 이코노미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아마도 어쩌면 디지털이 연결해준 또 인공지능이 연결해준 더 놀라운 그러한 다른 세계로의 연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앞에서 소개한 5개의 플랫폼이 계속 번창할지 아니면 사라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것이 모바일 상에서 디지털 상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더욱더 세분화되고 더욱더 매칭되어 간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